제가 충분히 쉬는 시간 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31번부터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문제, 보면 문제가 나오는 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환 방식의 비교는, 그렇죠.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파트잖아요. 여기는 아는 걸로는 충분치 않아요. 속도를 좀 올려야 돼요. 속도. 그럼 첫 번째 상환 방식의 이해라고 해서, 상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시.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를 적어놨잖아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즉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이자, 요 합계를 의미하는 건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 합계를 균등하게 갖다 주는구나. 요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금 균등은 이자가 빠졌잖아. 이자가.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금만 균등하게 상환한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요 두 가지 차이는, 항상 우리 시험은 차입자가 이자와 함께 뭘 동시에, 원금을 기초부터 동시에 상환하는데, 원리금 균등은 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항상 균등하도록 상환하는 거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데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맞춰서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이고, 체증식은 원금과 이자 합계를 점점 증가시켜서 상환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내는 돈은 똑같은데 원금과 이자가 균등한 것이냐, 원금이 균등한 것이냐, 점점 증가시킬 것이냐, 그 차이만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말을 해봤자 실제 상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환 가정을 제가 이렇게 하죠. 심플하게. 이게 지금 필기노트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제 수준에 맞춰서 대출 금액은 1억을 받았고, 금리는 몇 프로고 10% 받았고, 기간은 10년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출 금액이 1억이에요. 대출 기간은 10년이고, 만약에 1억을 10년에 걸쳐서 상환합니다. 그러면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대출 금액이 원금이니까. 1억을 10년에 걸쳐서 상환합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매년 원금을 얼마씩 갖다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1억을 10년간 상환합니다. 그러면 매년 원금을 1,000만 원씩 균등하게 갖다 내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갖다 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10%니까 매년 이자는 매년 이자가 10% 주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저당상수. 저당상수. 요 저당상수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는 지표니까 활용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예, 활용을. 이 저당상수가 어떻게 도출되느냐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저당상수는 언제 활용합니까? 그러면 항상 대출 금액에 곱해서 뭘 구하는 것이냐, 은행에 상환할 매기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이건 이제 육계수에서 우리가 한 번씩 언급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당상수는 대출 금액에 매기 상환할, 대출 금액에 곱해서 매기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그리고 저당상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163. 이렇게 곱하면 1,630만 원이 나오는데, 이 1,630만 원이 뜻하는 게 매기 원금과 이자로 1,630만 원씩을 갖다 주는 거야. 매기 똑같이. 그러니까 이 1,630만 원으로 구한 요 돈은 뭘 뜻하느냐 그러면 요 놈을 뜻해요. 요 놈을.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거예요. 일단 뭔지 모르겠어.
저당 상수가 나오면 대출 금액에 곱해서 나온 저당 상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매기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초벌구이. 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우리 시험은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물어보는데 얘는 뭐가 틀리냐 그러면 순서가 틀려요. 순서.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은행이 이렇게 조건을 단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1억을 해주면서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맞추세요 라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럼 은행이 어떤 조건을 달았냐 그러면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조건으로 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맞춰줘야 됩니까?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대출 금액 1억에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0.163이었으니까 1630만 원이 나오죠. 이 1630만 원이 바로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금과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줘야죠. 다시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세요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냐?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맞춰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어떻게 구합니까?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딱 일단 이거 초벌. 초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래요. 원금을 균등하게. 그러면 차입자는 뭐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균등한 원금. 이게 조건이니까. 흐름이 이래요. 그럼 지금 1억을 몇 년간 상환하기로 돼 있어요. 1억을 10년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돼 있으니까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000만 원씩이 나오잖아요. 1000만 원씩. 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을 갖다 내면 이게 균등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예.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해보자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은행이 좋은 말 할 때 원리금 합계를 균등하게 상환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데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한다?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해냅니다. 요걸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0.163이니까 결국 1630만 원이 나온 요 1630만 원이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균등한 원금과 이자예요. 그러면 결국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10년 동안 얼마씩 상환하면 돼요? 1630만 원씩 은행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자도 갖다 줬고 원금도 갖다 준 돈이 1630만 원이니까 원금과 이자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차입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요 1630만 원 안에는 이자도 들어가 있고 원금도 합산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30만 원을 받으면 누가 이제 골치를 씁니까? 은행이 1630만 원 중에 그 중에 얼마가 이자고 얼마가 원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은행은 항상 이자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은행이 차입자가 갖다 준 돈 중에서 이자를 제대로 갖다 줬느냐를 먼저 검토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출을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 1억. 그리고 대출 금리가 10%니까 1억의 10%인 1000만 원이 첫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1,63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00만 원이 이자로 낸 부분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3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630만 원은 이번 달에 원금 상환분으로 낸 금액이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차입자가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은행이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출제는 당연히 요걸 내겠죠. 요걸. 자, 그러면 지금 원금을 630만 원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에서 630만 원을 털어냈으니까 이제 잔금이 얼마가 남아요? 1억에서 630만 원 빼면 9,370만 원의 이제 잔금으로 줄어드는 거죠. 한번 털어냈으니까 630만 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얼마를 갖다 냅니까? 여기는 항상 차입자가 갖다 주는 돈은 또 있어요. 1,630. 자, 그러면 은행은 또 1,63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데, 두 번째는 이자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러면 잔금이 9,370만 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9,370만 원을 1년간 쓴 이자를 계산해야죠. 9,370만 원에 10% 하면 937만 원이에요. 요게 두 번째 해에 쓴 이자 이게. 그러면 1,630만 원에서 937만 원을 이자로 공제하고 나면 이제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요걸 빼주면 693만 원이 되는 거야. 항상 요 두 개를 합치면 1,630만 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원금을 693만 원 털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잔금이 여기서 693만 원을 또 털어냈으니까 빼주면 8,67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요 흐름대로 계속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얼마예요? 1,630만 원. 근데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예요? 요걸 1년간 쓴 이자로 주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867.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30에서 요거 빼면 이제 원금 상환분이고, 계속해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을 봐요. 원금 균등은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금이죠. 균등한 원금. 그래서 첫 번째, 1억을 10년에 걸쳐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이 계산되죠, 원금은.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1,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은행에 원금만 갖다 주면 은행이 서운해 하겠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여기는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그래서 은행에 요 두 개를 합친 금액,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은행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초에 대출을 1억 받았고, 첫 해는 1억을 1년간 쓴 이자, 10% 이자 얼마? 1,0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원금으로 1,000, 이자로 1,000 해서 원금과 이자 합계로 얼마 갖다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자, 그러면 지금 원금이 항상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번에는 최초에 잔금이 1억이었는데 이제 원금을 1,000만 원 털어냈으니까 이번에는 원금을 상환하고 난 잔금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9,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9,000만 원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조건은 균등한 원금이니까 1,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건 항상 똑같아요. 1,000만 원을. 그런데 이제 이자로 얼마를 갖다 줍니까? 그러면 이미 1,000만 원 털어서 잔금이 9,000이에요. 그러니까 9,000만 원에 10% 이자 900만 원씩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900만 원씩을.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1,000, 이자 900 하면 1,9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잔금이 또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또 털어냈으니까 이제 잔금이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항상 시작은 항상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8천만 원 잔금이니까 8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 1,800만 원이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 순서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요 순서를. 요 순서를. 대충 삘이 왔어요? 오늘 요것만 좀 여러 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자료를 보시면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한참 뒤에 있을 텐데 한번 보자.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26회 기출. 26회 기출. 우리 오늘 수업 자료 26회. 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다. 2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2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강의 노트에 있는 그런 조건만 봤으니까 이건 새로운 걸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은행이 2억을 대출해 주면서 조건을 뭘 달았어요? 균등한 원금으로 상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뭐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뭐부터? 그렇죠. 원금을 항상 먼저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 할까요? 항상 균등한 원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계산하고? 원금만 갖다 주면 서운하니까 이자를 추가로 계산해서 세 번째 원금과 이자 합계를 이렇게 갖다 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억을 대출 받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2억을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얼마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몇 년간? 1,000만 원씩 20년간 이렇게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20년간. 그런데 원금을 1,000만 원만 갖다 주면 은행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에 5%. 2억에 5%. 그러면 2억에 10% 하면 2천. 2억의 10%가 아니라 5%니까 절반인 1,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첫 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총 2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를 물어보면 그냥 쉽죠. 2천만 원. 그런데 몇 기를 물어봤어? 2회차를 물어봤다고. 2회차. 그러니까 2회차를 해주려면 뭘 구해야 돼요? 잔금까지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억에서 원금 1,000만 원 털어냈으니까 잔금은 얼마가 남아있어요? 1억 9천만 원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1억 9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도 원금은 1,000만 원으로 갖다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제 1억 9천의 5%. 1억 9천의 5%. 이거 계산하게 되면 9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50만 원. 1억 9천의 5%. 자, 그리고 둘을 합치면 1,950만 원이 이게 두 번째 갖다 줄 원금과 이자죠. 그래서 정답이 1,950만 원. 1,950만 원. 이런 거 함정이 없어요. 상환 방식은 함정이. 그래서 속도만 올려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속도만 올려주면. 네.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보세요. 4번. 이건 수치가 좀 어려워. 수치가. 자,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을 한 거. 요새는 점점 2회차를 물어봐. 2회차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2회차까지. 그러면 얘는 상환 조건을 봤더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래요. 원리금을.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니까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지금 대출 금액 얼마예요? 8억이요? 4억이요? 4억에 4억. 4억에 뭘 곱한다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 상수 얼마예요? 0.087이니까 요거 돼야 돼요. 요거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3,480만 원 그러네요. 요걸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은 똑같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3,480만 원씩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문제는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으로 상환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은행이 구분해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항상 이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원금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4억이고 6%고 이게 4, 6은 24. 아무튼 2하고 4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하고 4는. 그런데 이게 2천이냐 얼마냐 봤더니 4억에 10% 하면 4천. 4천보다는 작아야 되네. 4, 6은 24니까 2,4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1,0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80만 원. 그러면 잔금이 얼마가 된가요? 그러면 잔금이 아이고 어렵네. 4억 원에 1,080만 원 빼봐. 저는 암산 못해. 4억에 3억 8천 900.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산기라도 빨리 때리거나. 논리가 어렵진 않아. 실제 시험은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나같이 순둥이처럼 안 준다. 이런 말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도 3,480만 원을 갖다 준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자가 얼마니? 그러면 3,800, 920만 원에 6% 이자야. 이건 암산 못 한다고. 암산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곱해서 요걸 뺀 나머지가 원금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원금입니다. 난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오늘은 계속해서 순서만 좀 확인할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부터 산정하고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걸 이자와 원금으로 나누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누는 과정.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그런데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식이고. 그러면 오늘 아직 멀었어요. 이제 다시 보셔. 야, 오늘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오늘 첫 강의라 내가 깜빡 요걸 앞쪽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넣어놓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벌구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 자, 기본 과정이 지금 우리는 항상 연습을 하려고 요건 하나를 암기해줘야 돼. 암기를. 대출금액 1억이고 대출금액 10%고 대출기간 10년이고 저당상수 0.164입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아하, 대출금액 1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나온 1,630만 원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 원리금이구나. 일단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된다고. 저당 상수가 보이면. 상환 방식에서 저당 상수가 보이면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 금액이 바로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구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세요. 그러면 1억을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서 내는 거니까 원금을 1,000만 원씩 갖다 내면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이 딱 기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야. 그런데 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로 내는 요 1,630만 원 안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은 1,630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구분한다 이런 말이야. 따로따로.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요걸 물어본다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번 달에 원금으로 낸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첫 해는 대출 1억 받았고 10%니까 1억에 10% 1,000만 원. 그러니까 1,63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자고 나머지 630만 원을 원금으로 기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을 630 털어냈으면 1억에 9,370. 그럼 그 다음에도 1,630만 원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자가 1억을 1년 동안 쓴 게 아니라 630만 원 갚아버렸으니까 9,370만 원을 1년간 쓴 이자를 기록해 줘야 된다. 이렇게. 937만 원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원금 상환분으로 냅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금.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이 단 조건이 뭐예요? 균등한 원금. 그러니까 이 균등한 원금이라는 조건은 일단 1억을 10년간 균등하게 갚으니까 원금은 정해져 있어요. 10년 동안 1,000만 원씩. 근데 원금만 갖다 내면 항상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뭘 추가로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요 둘의 합계인 원금과 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순서가 균등한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요걸 받으면 은행이 두 번째로 이자가 얼마냐 체크하고 나머지가 원금으로 이번 해에 갚은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이 원금이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꼭 원금을 물어봐. 원금을.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금이 먼저 나오고 여기다 이자를 더해서 마지막이 원금과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물어보면 꼭 마지막에 2회차나 1회차에 원금과 이자 합계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플하네. 원금 균등이면 원리금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이면 원금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원금 균등이면 원리금 물어보고 원금 균등이면 원리금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이면 원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결국 가운데가 다 뭐야? 이자야. 이자. 이게 두 번째는 전부 다 이자라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대충 감이 지금 와야 돼요.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순서가.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이제 하나씩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원금과 이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매기 동일하죠. 얘는 왜 매기 동일해요? 조건이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 원리금 균등의 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얘는 대출금액의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했어요. 1억에 0.163을 곱해서 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이제 이 1630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구분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자와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 이자가 항상 점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봐요. 1000만 원, 937만 원, 868만 원. 요걸 잘 물어본다고. 왜 점점 이자가 감소합니까? 그러면 원금을 털어내. 자, 보세요. 첫 해 이자는 1억을 처음 빌려서 1억을 1년 썼으니까 100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자가 줄어. 그럼 왜 이자가 줍니까? 그러면 자, 2년째의 이자를 내기 전에 첫 해 원금을 얼마 털어냈어요? 원금을 630만 원 원금을 털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6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 없잖아요. 63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10% 이자가 63만 원. 그러니까 63만 원은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3만 원은 더 줄 필요 없으니까 937만 원이에요. 63만 원 빼면 937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자가 또 줄었죠. 그럼 얼마가 줄 것이냐 예견해야 돼. 자, 두 번째 해에는 또 원금을 얼마 털어냈어요? 693만 원 털어냈어요. 693만 원. 그럼 세 번째 해에는 693만 원 털어냈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이자를 또 줄 필요 없어. 693만 원에 10% 이자가 69만 3천 원이에요. 요걸 뺀 금액이 요거예요. 요금이 아니네. 뭐가 이상할까? 여기 뒤가 뭐가 없네. 두가. 내가 이거 다 이게 없애버렸네. 아무튼 그런 거야. 69만 3천 원이 준단 말이야. 69만.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자가 줄어야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얼마 줄어야 돼요? 762만 원을 미만 원의 이자를 줄 필요 없잖아요. 이게 10% 이자 얼마? 76만 2천 원은 또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그리고 또 그럼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은 얘가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이자는 항상 줄어. 이자가. 그리고 요 둘을 합치면 항상 163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자가 점점 준다는 건 1630만 원에서 점점 주니까 원금은 점점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봐요. 693만 원에서 693만 원으로 늘었죠. 얘가 63만 원이 줄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63만 원이 돼야 돼. 그래야 요 둘을 합치면 1630만 원이 된다고. 1630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으로 상환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박스로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1630만 원으로 항상 동일. 그리고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장의 원금이 얼마인지를 딱 이걸 구분하는 건데 이자로 내는 금액이 이러면 헷갈릴 것 같네. 이자로 내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이자로 내는 매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 문제에서 하이라이트다 이런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이제 요건 계산 문제고 기출을 한번 보자고. 기출. 자, 오른쪽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저당 지불에 요 표현이 잘 나옵니다.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저당 지불액이 동일하도록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계를 저당 지불에 저당 대출을 통해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뜻이죠.
저당 지불액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또이또이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시기에 따라 다르죠. 항상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가 3번이라고.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암기 코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를 합산하면 항상 또이또이요. 또이또이. 그런데 이자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금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이자가 항상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런데 원금과 이자 합계가 또이또이가 되려면 이자가 감소하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늘어야 돼 이렇게. 원금은 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말 문제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원금 균등을 보자고요. 원금 균등. 얘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방식이에요. 일단 원금 균등은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금이니까 1억에 10년 나는 원금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근데 원금만 갖다 내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자를 계산해야죠. 이자. 자, 1억을 대출 받았고 첫 해에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원금은 동일해요. 그런데 항상 뭐가 해도 줄어. 이자가 줄어요. 왜? 1,000만 원 원금을 털어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자. 지금 이자가 얘도 어떤 특징이 있냐?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돼요. 이자가 점점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900만 원에서 800만 원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왜 감소합니까? 그러면 원금을 털어낸다고. 두 번째 해는 지금 앞연도에서 원금을 얼마 털어냈어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 얼마? 100만 원을 그 다음에는 낼 필요가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00만 원을 낼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계산된 이자가 9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 3기에 이자 내려고 봤더니 또 전년도에 또 얼마 또 털어냈어. 1,000만 원 또 털어냈으니까 요거에 대한 10% 이자 또 100만 원은 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이게 계속해서 100만 원씩 이자가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잘 나오느냐? 이자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씩 털어내니까 이자는 매번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데 매년 일정액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렇게 준다고. 일정액이. 왜? 털어내는 원금 때문에 이자가 주는 건데 털어내는 원금이 항상 똑같아. 털어내는 원금이 1,000만 원으로. 그러면 매년 이자는 1,000만 원에 10% 이자씩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계속해서 100만 원이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예? 그리고 원금과 이자 합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점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자, 여기만 직감적으로 보면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은 항상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근데 이자가 항상 어떻게 해? 점점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원금은 또이또이지만 이자가 매년 100만 원씩 감소하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 합계도 매번 얼마씩 감소해요? 100만 원씩 감소잖아요. 매년 100만 원씩. 이런 걸 말문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금을 봤더니 잔금도 점점 감소야. 잔금도 1억에서 9천, 9천에서 8천, 8천에서 7천. 그럼 뭐 때문에 계속해서 1,000만 원씩 감소해요?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그래서 이 원금 균등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뭔가가 늘어나는 게 없어. 뭔가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은 매년 균등하고 이자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큼 매년 감소하고. 그럼 원금과 이자 합계는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원리금 합계는 매년 감소하고. 잔금은 1,000만 원씩 계속 털어내니까 1,000만 원씩 계속 감소하고. 증가가 없어. 증가가.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은 암기 코드가 첫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점점 감소 네 글자야. 원금 균등은 점점 감소 뭐든지 감소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늘어나는 게 있었죠. 원리금 균등은 늘어나는 게 있었어. 원리금 균등은 늘어나는 게 뭐가 있었냐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늘어나는 게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또 있대요. 근데 뭐가 매년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느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합치면 항상 16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금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럼 원금 균등 한번 볼게요.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균등하도록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이 균등하니까 원금 균등이겠죠.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 합계를 나타내는 거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단 감소해야 돼. 원금 균등은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라고 돼 있어. 일정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셔. 일정하게가 도대체 우리 사례에서는 얼마씩 감소야? 1,000만 원이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씩.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고 이자가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 100만 원씩을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 잔액은 상환 기간이 경과할수록 얘도 뭔지 모르지만 감소야. 전부 다 감소인데 여기도 일정 금액이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셔. 대출 잔액이야. 대출 잔액이 일정 금액 감소하는데 대출 잔액이 얼마씩 감소해요? 1,000만 원씩을 털어내니까 여기가 1,0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잔금이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이게 요 말이 요 수치와 같이 보여야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수치와 같이 그래야만 애가 확실히 맞추는 거예요. 확실히. 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수업 자료 쉬는 시간에 우리 6번 7번이었나요?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10분 쉬었다.